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D-16일이 도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9월 모평 이후에 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자, 논술 시험 보시느라 또 예를 면접 시험 보시느라 아마 정신없이 아마 수능의 파이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주 남짓 다가온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지, 즉 어떤 공부를 해야 수능에 도움이 될지 아마 갈피를 못 잡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요즘에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은 여름 질문들을 선생님에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끔히 여름에 해결해 줄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2015 우리 수능에서 어떠한 여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는다면 아마 올해 수능 좋은 여름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떠한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오늘 바로 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바로 그 비책을 설명해 줄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학 파이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점이 어떠한 점이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맞아, 선생님을 딱 앞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수능에 선생님 어떻게 나와요? 그죠? 자, 일단 선생님이 B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9월 모평 마지막 최종 원점수가 말이죠. 1등급 컷 B형은 92점이었고 그 다음에 A형은 88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추세로 미루어 비추어 볼 때 우리 B형 친구들은 작년 여름에는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B형 친구들, 특히 최상위권 친구들 말이죠. 이번 9월 모평 이후에 조금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기하 벡터의 문제가 다소 쉬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수능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A형 친구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릴까요? 자, 우리 A형 친구들은요, 작년 여름 수능보다는, 그리고 9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논술 시험과 그리고 면접 시험을 치르느라 또 합격 기다리느라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은 지금 찰나에서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우리 A형 친구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선생님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그 다음 9월 모평에서 말이죠, EBS에서 고난이도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A형 최상위권 여러분 친구들은 이번 EBS 여러분의 교재 중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신경향이라고 표시가 된 문제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수능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즉, 내 점수가 몇 점이냐보다, 즉 다른 친구보다 내가 어떻게 맞았는가가 더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 3월, 6월, 9월 세 번의 중요한 모의평가가 치러졌었습니다. 즉, 이 시험의 난이도가 수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부분만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파이널 학습 전략에서 우리 친구들 가장 중심을 꼭 잡으셔야 되는 게 이번 올해 봤던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두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최종 마무리 비책, 자, 과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파이널 전략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대표 개념과 그리고 유형은 정리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실전에 갔을 때 수능 시험장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나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너희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등급별로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돼서 공부하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상위권 친구들이 하는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과연 이 마지막 16일 남은 시점에 나한테 1점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즉 데일리로, 그리고 매일 시간대별로 나는 어떻게 수학학습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 최종 점검, 마지막 B책에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자, 최종 점검 B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반드시 여러분의 책상에다가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이 세 번에 치러졌던 모의평가 시험지를 새로 다운받아서 반드시 붙여놓기를 바랍니다. 왜? 그 시험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까지 여러분 제시했으니까 자, 반드시 실천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던 바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파이널 B책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1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표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 정리는 과연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니?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널 전략 그러면 유형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식 암기를 위주로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상위권 친구들이야 전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단원별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개념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일단 공식 암기가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유형 정리입니다. 자, 이 유형 정리에서 가장 폭발적인 여러분의 점수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선생님 책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EBS 교재를 통해서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이 있지요. 그런데 유형 정리하기에는 EBS 수능 완성이 좋습니다. 자, 이 EBS 수능 완성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유형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전편이 있지.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자, 유형편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EBS 수능 완성에 있는 이 유형편을 보시게 되면 쭉 모든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들 중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또 모든 다 유형이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즉 이번 너희가 6월과 9월에 봤었던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특히 취약한 즉 약점인 유형이 따로 있을 겁니다. 이 약점인 여러분의 유형을 먼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지금 이 시점에 파이널 문제집 안 풀고 있는 학생들 없을걸? 다 넘기는 문제집들 다 죄다 사가지고 지금 문제집 풀고 있을 거야. 시간 재고, 출시계 재고, 풀고 나서 채점하고, 뒤에 있는 얘라 답지 보고, 채점하고. 자, 지금 얘라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그 파이널 문제집. 이 파이널 문제집에 보면 즉 개념을 묻는 계산 능력과 그 다음에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이 계산 능력과 이해 능력은 개념을 그대로 오롯이 물어보는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 능력과 이해 능력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에 결합된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자기가 스스로 그 모의고사 문제집에다가 한번 개념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행렬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그 행렬 문제에 결합된 개념이 무엇인가 옆에다가 말풍선 달아서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써보는 거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파이널 문제집과 함께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보실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번에 봤던 6월과 9월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 6월과 그 다음에 9월.
이 6월과 9월 모의고사 문제집에 보면 계산 능력과 그 다음에 역시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바로 개념을 그대로 오롯이 물어보는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역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유형과 개념이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면 아마 개념과 유형 정리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정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다면 이제 선생님 저 개념 됐어요. 이제 유형 정리 전체적으로 다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니? 그래, 등급별. 선생님 이렇게 쓸까요? 아, 실전부터 먼저 얘기할까? 그래. 자, 내가 얘를 실전에서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떠한 대처 방법을 갖고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문제를 갖다가 쭉 내가 풀고 있어. 그런데 도저히 여러분은 못 풀겠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답을 비워놓고 나올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OMR 카드에다가 무조건 찍을 순 없잖아. 걔가 무슨 그림도 아니고. 아, 5번에다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3번에 찍어? 에이, 그건 아니지.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1번. 자, 우선 일단 파이널 문제집을 풀 때 이 파이널 문제집에서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풀고 있는 그 파이널 문제집에서 EBS로 치자면 실전편이 될 거야. EBS 실전편이네. 자, 이 EBS 실전편에 총 A형, B형 나눠서 6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있지. 이 6회분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쭉 푸는데 그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스스로가 본인을 쳐다보는 거야. 예를 들면 파이널 여름연의 문제집 또는 EBS 실전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먼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박스 치우기나 또는 얘는 프랙탈 기하나 또는 행렬의 성질 이런 문제처럼 지금 아마 딱 쓰면서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걸? 왜? 그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파이널 때. 그렇죠. 나는 박스 치우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프랙탈 기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보조선을 그릴 거야? 그리고 행렬의 성질에 관련된 보기 선택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는 조건식을 이렇게 정리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했거든. 선생님은 고3 때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바로 그 알고리즘을 일반화해서 다이어리에다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내가 원래 나올 만한 그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내가 원래 어떻게 풀기로 했었다라는 자기의 계획된 스케줄대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하 관련 문제야. 자, 이런 기하 관련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심지어 나는 길이를 잴 생각도 갖고 있다. 머리카락을 뜯어서 나는 이런 길이를 잴 생각도 갖고 있다. 자, 이런 일을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각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즉 시험지의 맨 마지막 모서리가 90도야. 그치? 그 90도를 갖다 3등분하면 30도가 될 거고, 또 여러분이 두 개를 합치면 60도가 될 거고, 반을 딱 접으면 45도겠지. 바로 여러분 각도기를 내가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내가 각도에 관련된, 즉 기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응급 상황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예는 기하 관련 문제에 관련된 응급 상황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럼 정리할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겠고, 그 다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죠. 격자점 세기. 뭔지 알지? 즉
이번 여름이나 9월 모평 때도 우리 A형 친구들 맨 마지막 여름이나 30번 문제에 나왔던 작년 여름이나 수능에도 가장 여름 변별력이 높았던 문제 중에서도 이 격자점 여름 세기, 즉 경우의 수 세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여름이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격자점 세기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나왔다? 그럼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수를 세일지, 또 어떻게 그럼 접근하는 것이 또 정답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자, 개념과 유형 정리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예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럼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기하 관련 문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귀가 번뜩했을 거야. 어떻게? 맞아. 각도를 잰다.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 초점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도 못 잡으면서 새로 나온 변별력을 나오는 여름이라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뻔할 뻔짜인 여름이라 문제 중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잡아도 8점이야. 그치? 어느 영역에 4점짜리 문제가 있니? 그치? 이런 과목은 수학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A형 친구들은 표준 점수상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여름에는 수시 경쟁률 어마무지하게 높았고 지금 아마 합격자 발표들 속속 여름내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할 거야. 나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붙었어. 쟤는 굉장히 여름에는 운이 좋은 아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속은 꼬인다 이거지. 제가 싫어. 꼴배기 싫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의 마음을 조금 더 여러분이라 냉철하게 여러분이라 생각하시고 이러한 일의 유형을 잡는다면 너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것만 우리 친구들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세 번째가 뭐야? 등급별이야. 주황색으로 써주려고 그랬는데 주황색이 없었어. 자, 등급별 우리 친구들 학습 방법. 선생님이 요즘에 가장 우리 친구들 가르치면서 마음 속상한 여름이라 것 중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요즘 파이널이라 문제집 풀면서 그래 모의고사 풀어. 근데 모의고사 푸는데 계속 70몇 점이야. 그런데도 계속 아이들은 끊임없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게 파이널 때 과연 도움이 될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딱 4점만 맞춰야지 라고 오히려 16일 동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친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걸 얘를 꼭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세 등급이 있죠. 먼저 상위권,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위권 친구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20점 올릴 수 있는 비책 얘기해 줄 거니까. 자, 일단 여러분의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자, 1등급인 친구들은 다 맞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역대 여름이나 수능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이 만점을 받기 쉬운 수능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다 맞는 게 1등급 받는 것보다 훨씬 표준 점수상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름이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자, 우리 상위권 친구들이 노리는 문제 21번, 30번이죠. 그치? 이 21번, 30번 문제가 맞아. 최고 난이도 문제야. 즉, 이 두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져. 그래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그냥 무작정 풀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최근 3개년간 나왔었던 21번, 30번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21번, 30번이라 문제, 즉 최고 난이도 문제들의 출제자의 성향, 출제자가 요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곡을 딱 찔러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고 기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희가 파이널이라 문제집을 풀 때, 즉 EBS 여름에는 실전편 있지.
그 EBS 에너미의 실전편에 보면 A형하고 B형을 선생님이 나눠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선 B형 친구들은 EBS 에너미의 실전편에 있는 미분법, 그리고 적분법, 그리고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그리고 벡터 통합형 문제. 요 세 가지 에너미의 테마에 맞춰서 변별력 문제가 나올 예상이니 반드시 그 문제들은 오답 정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A형 친구들은 올해 여름이나 수능에서 변별력을 이해 묻는 문제가 추론 능력, 그리고 내적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해 보일 텐데 먼저 첫 번째 추론 능력이라면 우리 미분법을 예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열을 예로 들을 수 있어요. 즉 미분법에 함수 추론해내는 문제, 그리고 수열에서 즉 일반항 여러분을 추론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추론 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EBS 실전편에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을 이해 묻는 문제들의 오답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럼 우리 A형 친구들의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은 특히 오늘 우리 상담받고 대학 가자 우리 친구들에게 팁 하나 드릴까요? 즉 내적 문제 해결 능력 중에 특히 고등수학에 있는 내용 중에 2차 함수와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부분, 특히 도형의 방정식 부분 중에 원과 그리고 맨 마지막 단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삼각형의 성질 파트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꼭 오답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되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리고 계산 실수를 선생님 저는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선수들과 다르게 우리는 머리와 손으로 하는 작업이잖니. 따라서 머리와 손으로 하는 일 작업에서는 계산 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습 부족인 경우가 많죠. 당황해서 심장이 떨려서 이런 경우는 드물어. 그치? 수전증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따라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당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가 자꾸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아마 개인별로 좀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B형 같은 경우에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이 있지. 그런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들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6월과 9월 1일 모의평가에서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딱 계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오답률 높았던 베스트 5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수능에서 반드시 2번 풀자. 그리고 2번 풀 수 있게끔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그러한 부분들만 좀 조심한다면 우리 상위권 친구들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위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어느 정도 2, 3점짜리 문제 유형을 다 맞춘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2,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면 48점이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4점짜리 문제들 중에 개념을 묻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예나 문제들은 지금 빨리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중위권 친구들 특히 이번 예를 6월과 그 다음에 9월 모평 시험지에서 빨리 펼쳐봐가지고 내가 틀렸던 예나 문제들 중에 4점짜리 문제 유형을 봐봐. 그러면 그 4점짜리 문제 유형들 중에 이거는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수능 때 맞출 수 있겠다 라는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를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비책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에다가 포함시켜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박스 채우기를 틀린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박스 채우기 요령이 있습니다. 박스 채우기 요령이나 문제 푸는 예를 요령, 스킬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런 것부터 4점, 8점, 12점, 16점 이렇게 이러면 올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주 어려운 예나 변별력 문제는 그래 틀리자. 포기가 빨라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맞출 수 있는 예나 문제 유형을 잡아서 이름이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우리 친구들 잊지 않는다면 우리 중위권 친구들 반드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여름이나 문제집을 풀 때, 즉 EBS 여름 실전편을 풀 때 최고 난이도 21번, 30번을 갖다 제외한 나머지 여름이나 문제들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고요. 70점대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80점대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80점대가 될 수 있겠다.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중위권 친구들, 사실 이 중위권 딱 요 점수대 걸리게 되면 아주 애매모호해. 아주 애매모호해. 하나만 더 맞추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등급이 낮다고. 그 등급에 딱 턱걸이 할 수 있게끔만 여러분이나 공부를 쭉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더 여러분이 큰 산을 보는 것보다 지금 얘나 D-16일 남았을 때는 좀 근접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 우리 하위권 친구들.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요, 잘하면 16일? 그러면 정말 하루에 1점씩 해서 얘를 16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즉,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 유형만 잡아도 D-16일이 아주 알차게 보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6월과 그 다음에는 9월 얘라 모평 시험지 중 2, 3점짜리 문제와 4점짜리 중에 아주 쉬운 거. 선생님 4점짜리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에이, 있어. 개념이나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70점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한번 구성을 해봐. 내가 요거 맞추고 요거 맞추면 70점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얘를 딱 구성해서 그 부분만 제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하위권 친구들은 아예 통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통계는 아예 정리가 안 됐다든지, 나는 아예 통으로 미분법이 정리가 안 됐다든지, 어쩔 수 없어, 나는 미분이 나오면 다 틀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수능은 어느 한 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아. 즉, 전 단원에 걸쳐서 고루고루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해. 즉, 어떠한 일에 미분법 통째로 여기 난 나오면 다 틀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미분법에서 쉬운 문제, 예를 들어서 4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4문제 중에 난 2문제만이라도 잡아야지. 나는 통계 단원 통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3개 나오는데 나 그 중에서 2개만 잡아야지. 이런 예의 방식으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하위권 친구들이 중위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21번, 30번에 주목하셔서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이널 학습할 것. 그 다음에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요, 6월 예라 9월 예라 모평 시험지 중에 약점 유형, 자꾸 여러분이 틀리는 예라 유형 중에 딱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만 잡아서 마지막 16일 동안 정리할 것.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요, 통으로 날리지 말고 내가 취약한 그런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의 대표 유형만이라도 맞추자라는 머릿속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 등급별 학습법까지 이제 보셨죠? 이제 마지막이야.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가 데일리로 또는 시간대별로 어떻게 학습하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 선생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획표가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아마 학교 가면 계속 자율학습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래 자율학습 선생님이 해? 너희 자율학습해라? 그럼 너희 어떻게 하니? 책 딱 꺼내서 보다가 종치면 다시 집어넣고, 그죠? 또 이러면 또 종치면 다시 꺼내놨다가 한운동만둥하고 다시 집어넣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 시간대별로 선생님이 학습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매일 꼭 하셔야 될 거. 자, 오늘이 28일이야. 그지? 그 다음 29일, 30,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 10, 11, 12.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벌써 이렇게 한 칠판에 다 써줘. 떨리지?
자, 준비가 많이 된 친구들은요, 덜 떨릴 겁니다.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화이팅하고 후배 아이들이 꽹가리 쳐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정말 당차게름이나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자, 12일 날은 예비 소집일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기간이 한 요 정도 돼.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싶어. 28, 29. 여기가 화, 수, 목, 금, 토, 일, 월. 빨리 쓸게.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야. 떨리지? 날짜 보니까. 그치? 자, 그럼 일단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선생님이 좀 약간 주별로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해 주면 일단 우리 친구들 토요일하고 여름 일요일 있죠. 이 토요일하고 여름 일요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여름이나 주말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 EBS 실전편 즉 파이널을 여름이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1, 2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 4회, 그 다음에 5, 6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여름이나 11월 9일 이날 1회부터 6회까지 다시 한번 총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딱 책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28, 29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짓게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선생님이 지금 금요일은 남겨놓고 있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친 여름이라 요 요일에는 아까 선생님이 1번으로 얘기했었던 그 비책 있죠. 개념과 유형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 빗금친 날짜에는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싶어. 야, 이날은 뭐 무슨 단어 정리하고 이 단어는 무슨 정리하고 이 단어는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이 요 정도 라인을 잡아주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시면 되겠고 금요일 우리에게 2번의 시간이 있어. 이렇게 금요일 2번 동안 너희 EBS 수능 완성으로 선생님이 얘기할게. EBS 에는 수능 완성에 있는 유형편이 있어. 유형편. 이 유형편에 보면 너희 알지? 쭉 여름이나 모든 여름의 유형들이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문제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금요일하고 금요일 이 이틀 동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박스 치우기만 쭉 모아서 풀어본다든지 또는 프랙탈 기하만 쫙 모아서 풀어본다든지 또는 나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과연 EBS 어떤 이름의 그림들이 있는지 쫙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 유형편에 있는 유형 중에 약점 유형 여기서 6개를 하시고요. 이날도 6개 정도. 그래서 한 12개 정도를 머릿속에 딱 생각해 두셨다가 이날 이틀 동안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날 여러분의 일요일 날 있죠. 무슨 요일 날? 일요일 날 EBS 선생님이 요거 실전편 여러분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올해 보셨던 모의평가 시험지를 잠깐 볼게. 3월에 봤지? 그리고 너희 4월에 봤어. 그 다음에 6월에 봤지? 7월에 봤어. 그리고 9월에 보고 그 다음 언제? 맞아, 10월에 봤어. 시험지가 몇 개야? 6개야. 이 6개를 3개씩 끊어서 보자. 그래서 일요일 날 3개 그리고 이날 일요일 날 3개. 이 3개의 시험지 그러면 60문제거든. 그 60문제 중에 너희가 다 틀리진 않았잖아. 즉 틀린 문제들만 이날 일요일 날 정리하고 일요일 날 정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월화수 어떡해요? 이럴 수 있죠. 자, 이 월화수에는 그동안 너희가 일요일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반드시 완벽하진 않을 거야.
그 중에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쭉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비 소집이 있긴 하지만 쭉 3일 동안 분할하셔서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이어리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주 중에 금요일 빼고 월, 화, 수, 그리고 월, 화 요렇게는 반드시 너희가 개념과 그리고 유형 정리를 할 것.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내가 자꾸 틀렸던 문제 유형 중에 약점 유형 6개씩 잡아서 2번의 금요일 날 풀자.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EBS 여름인의 실전편과 같은 파이널 여름인의 모의고사 공부를 하자. 이미 EBS 실전편이 다 된 친구는 선생님도 파이널 여름인의 문제집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파이널 예란 문제집으로 똑같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수능 직전 3일 동안은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13일 동안 공부했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우리 D-여름인의 16일 수학 최종학습 비책에 대해서 선생님이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여름인의 1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2번, 3번, 4번 어떠한 내용들을 정리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 수능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멘탈의 싸움이고 체력의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11월 13일 바로 그 결전의 그날 하루를 위해서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너무 몸이 안 좋고 몸이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등굣길을 갔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12년을 달려온 바로 그 결과가 바로 그날 수능 하루로 사실 평가가 된다는 것이 사실 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에게 닥쳐오는 바로 그 날은 어차피 다가옵니다. 조금 더 당차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친구들 마지막 그 결전의 그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수능 전날 유의사항 먼저 첫 번째 1번 예비 소집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재학생들이야 처음이니까 당연히 예비 소집에 다 가죠. 그런데 이제 N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유 예비 소집 뭐하러 가? 당일날 가지 뭐. 그리고 그냥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비 소집에 안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비 소집에 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체크해야 될 거 교통편. 내가 어떠한 일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지 꼭 교통편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내가 그날 가서 교실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건물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비 소집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일날 그 낯선 공간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이상할 거야. 꼭 참가하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소와 같이 숙면하라. 이게는 원래 정석이야. 이게 원래는 정석인데 잠이 잘 안 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전날 사실 수능 당일날 뭐 하루 종일 여러분이랑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가 주무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그러면 깊이 잘 수 있도록 뭐 따뜻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잔다든지 좀 따뜻한 물을 마시고 또는 우유를 마시고 좀 잔다든지 그래서 좀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뇌활동으로 여러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숙면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준비물. 꼭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수험증이라든지 또는 학생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가 꼭 안 챙겨가지고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따라서 얘가 그 전날 아예 딱 책가방에다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꼭 책가방에다 챙겨놓고 우리가 수학시험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될 거. 자, 샤프심 꼭 챙겨가는데 그 샤프심 중에 조금 더 강한 거 그리고 좀 더 진한 샤프심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긴장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샤프심이 자꾸 부러진다고. 이러면 더 긴장이 되니까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샤프심과 잘 지워지는 지우개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시험을 볼 때 즉 중간중간에 우리 친구들이 뭐? 맞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될지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가야 돼. 내가 국어가 끝나고 나서 수학 보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될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제공해 줍니다만 그러면 얘를 파일 같은 거 다운받아서 내가 쉬는 시간에 이거 봐야지 우왕좌왕하다가 바로 이러면 종치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시험 직전에 보는 것들이 가장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고 바로 이러면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이 암기 과목이나 보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핵심 노트 꼭 챙겨서 미리 잠자기 전에 가방에다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 전날 유의사항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한 수험생 10개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자신감을 가져라. 수학만큼 자신감이 또 아주 관건이라 과목도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얘를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친구 답이 틀릴 거야. 알겠지? 절대적으로 친구 답이 틀리고 너 답이 맞을 거야. 이 부분만 생각하시고요. 절대로 쉬는 시간에 답 맞추고 하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운 거야. 나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수를 써서라도 즉 보기를 힌트 삼아서라도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 시작 5분 전부터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쫙 돌려보면서 시험에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쉬운 문제부터 신중하게 먼저 풀어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자꾸 붙들고 있는 친구들 정말 바보 같은 친구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를 푸신 다음에 워밍업이 되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꼭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꼭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쉬는 시간에 요약집으로 타이트하게 절대로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쉬는 시간 잘 활용해서 좋은 일의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날따라 우리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후한 대접을 할 거예요. 아주 얘라 스팀도 빵빵하게 여름에 나오니까 너무 얘라 더워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는 조금 차가운 게 좋으니까 즉 얇은 옷으로 여러 겹 입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아침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최대한 뇌가 여러분이나 깨어 있으려면 아침에 한 5시 반이나 6시쯤은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자,
꼭 아침 먹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지나간 여름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국어를 좀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그래서,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그래서 다음 여름에는 영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좀 어리석은 여름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 전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선생님의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린 바로 이 파이널 여름 학습의 비책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자,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12년의 결과,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바로 그 결과를 즉 펼쳐놓을 이제 마지막 결전의 그날만 남았습니다. 16일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16일이나 남았다. 즉 벼락치기를 하루하루 한다면 아마 좋은 여러분의 결과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자신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현명한 여러분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